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어제는 정인이 사건의 네 번째 공판 절차 증인신문이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숨진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김모 씨와 정인이에 대한 사망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출석해서 정인이의 사망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경험적 판단을 증언했는데요. 오늘은 위 증언자들의 각 증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인이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숨진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김모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위 법의관을 A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서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를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에 정인이의 부검도 자신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봐왔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으며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체들보다 더 손상이 심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팔다리, 몸통, 머리에도 손상이 있었다.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밝혀 학대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A씨는 정인이의 얼굴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서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으로 정인이의 경우 머리 뒤에만 수십 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정인이의 몸에서 발견된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도 갈비뼈 골절은 사고로는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갈비뼈 골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갈비뼈 골절은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어 살펴볼 췌장에 관한 증언에서와 같이 머리 쪽과 갈비뼈에서는 과거 발생했다가 치료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면서 사망일로부터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흔적도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치명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가진 확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증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부검의 A씨가 증언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금 정인이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췌장 절단에 대한 진술이었는데요. A씨는 배를 때려 췌장이 절단된 사례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 큰 충격을 가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면서 췌장 손상은 어른의 몸에서도 쉽게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중에서도 운전하는 어른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핸들에 배를 부딪힌 정도가 되거나 안전벨트를 차고 있다가 강한 충격을 받아야지 췌장에 손상이 간다면서 한두 살 어린아이에게 이러한 심각한 손상은 사고로 생기기도 어렵고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생기는 수준이므로 집안에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췌장은 척추뼈에 눌릴 정도로 힘을 받아야 절단되며 외력이 뒤에서 가해진다고 해서 쉽게 절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각막까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고 한다면 사고로 절단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폭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A씨의 증언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검사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려 유아용 식탁에 부딪혔을 때 이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A씨는 집안에서 이 정도의 손상이 나타나기 어렵고 또 한 차례가 아니라 2회 이상의 손상, 폭행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A씨는 복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것이 최소 2번이라며 췌장 절단과 장각막 파열은 사망 당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다시 설명하자면 정인이가 사망 이전 강한 외력으로 복부가 손상됐고 사망 직전 복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정인 양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A씨는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신체 손상 이후 신체를 회복하며 단단하게 만드는 조직이 콜라겐 섬유인데 그게 손상이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 생기게 되는데 정인이의 경우
오랜 기간의 손상으로 상처가 아물고 다시 생겨나는 과정을 볼 수 있었고, 췌장이나 복강 내 손상 부위에 콜라겐 섬유가 있어서 최소한 수일 이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가 다치고 아물고 하는 흔적을 지적하며 주변 장기와 유착이 있었고 색깔 변화도 나타났다며, 얼마나 됐다고 보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는 조직의 섬유화가 관찰된 점으로 보아 최소 사망 닷새 전에 복부에 아주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위와 같은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근거로 하는 A씨의 객관적 증언은 앞서 살펴본 머리 쪽과 갈비뼈와 관련한 부검 내용에 대한 증언 내용과 함께 정인 양의 사망 이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명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짐작만이 아닌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가진 확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증언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A씨의 증언은 정인 양에 대해 사망 당일 장각막 등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음과 별개로 사망 5일 전에도 이에 근접할 만한 큰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아동학대 치사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증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를 두고 양모 장씨 측은 정인이가 응급실에 갔을 때 CPR 과정에서 눌린 것일 수도 있지 않냐고 반대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A씨는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관련 논문에도 그런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변호인은 학대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정인이의 사인이 된 췌장 절단이 배를 때려서인지 장씨가 실수로 떨어뜨려서인지 CPR 때문인지 등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그 질문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발로 밟았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법의관 A씨는 정인 양을 부검하면서 정인 양의 입 주변에 주목했다고 전했는데, 아동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가장 잘 찢어지는 부위가 입 주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의관 A씨는 소아의 입 주변에 상처가 보이면 그 몸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동학대를 의심한다고도 밝혔는데, 정인이의 경우 입 주변과 입 천장까지 상처가 있었고 머리 뒤에도 수십 개의 멍이 있었으며, 정인 양의 경우에는 보통 엄마들이 머리 문이 열린다고 조심히 다루는 머리 꼭대기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는 증언 당시 머리 위쪽에 멍이 있었고 흑백이어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기도 멍이고 이쪽도 멍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늑골 골절도 아이들한테는 사고로 잘 생기지 않고 몇 개만 있어도 학대를 의심하는데 정인 양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A씨는 이 손상이 칼 같은 뾰족한 흉기가 아니라 크고 둥근 둘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추정되는 원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A씨의 증언을 위해서 정인이의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부검 당시 사진이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졌는데,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한 정인 양의 신체는 머리와 얼굴에 다수의 멍과 상처가 있었고 눈 밑과 뺨 왼쪽에도 다수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작은 얼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감정서에 동반된 정인 양의 사진이 법정 스크린에 띄워지자 법원 곳곳에서는 탄식이 이어졌고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 양부모 장씨와 안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 차례도 화면을 쳐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